자, 안녕하십니까. 어정쩡입니다. 자,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에요. 자, 고프로의 이 저조도 기능이 좀 약해서 지금 육안으로는 다 식별이 되지만 지금 카메라 상에서는 깜깜하게 나올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날이 밝을 테니까 그때는 이제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때까지 한 3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자, 지금 시각이 6시가 조금 넘은 것 같아요. 6시에 한 10분? 자, 애들이 멀리 있나 봅니다. 연안 쪽에는 좀 반응이 없네요. 자, 오늘은 프리리그 위주의 낚시를 할 건데, 프리리그 낚시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프리리그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 위주로 뭐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오, 때렸어요. 여기서 바로. 자, 말하기가 무섭게 앞에서 때렸습니다. 근데 못 물었어요. 프리리그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베스라는 놈들의 흡입 습성, 먹이를 먹을 때의 습성, 이 습성을 먼저 알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0년 베스 낚시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바닥 낚시를 하는데 쓰여지는 웜이 이제 다양하게 있잖아요. 스트레이트 웜이나 호구웜, 이 정도가 대표적으로 있을 거예요. 자, 그 웜들의 이제 사이즈가 있겠죠. 3인치가 있을 수 있고, 4.5인치가 있을 수 있고, 6인치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웜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흡입하는 그 단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저는 3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해요. 네, 첫 단계는 베스가 먹잇감을 봤을 때 무는 단계, 1단계가 무는 단계. 그렇게 따지면 2단계는 입 안으로 먹잇감이 확실하게 들어가게 정리하는 단계.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는 목구멍으로 삼키는 단계. 요 3단계로 나눠서 애가 흡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웜의 크기가 3.5인치 정도 이하, 4인치 이하, 요 정도 되는 웜 같은 경우에는 베스가 먹이 사냥을 할 때 거의 대부분 한 번의 흡입으로 입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물론 조그만 놈들, 2자 요 정도 되는 놈들이 흡입을 한다 그러면은,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한 번에 다 안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 사이즈 한 3자 이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3자 이상의 애들이 공격을 한다고 예상했을 때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3.5인치 같은 경우는 한 번의 공격으로 입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3.5인치 기준 베스의 공격은 저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목구멍에 넘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하거든요. 공격 단계와 정리 단계와 목구멍으로 삼키는 단계, 이렇게 3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3.5인치 같은 경우 3자 이상급 기준 이렇게 했을 때 흡입은 맨 처음에 공격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다음에는 입 안에서 오물오물 하다가 입 안으로 이미 들어간 먹이기 때문에 오물오물 하다가 바로 삼키는 그런 단계가 될 것이고, 3.5인치 이상, 4인치 이상, 6인치 큰 스트레이트 웜 같은 경우에는 공격 단계가 1단계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이 반밖에 입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일 거예요. 공격을 한다 그러면 그 공격 단계에서 물론 큰 놈들이 흡입력이 좋아가지고 뻑 흡입했을 때 한 방에 싹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6인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번 나눠서 흡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1단계 공격을 했는데
절반 정도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 단계가 확실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먹잇감이 안정적으로 내 입으로 들어가게끔 정리하는 단계가 확실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6인치 이상 큰 웜의 경우, 긴 웜의 경우. 그래서 정리 단계가 확실히 필요한 상황일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단계인 목구멍으로 넘기는 단계, 이렇게 나눠서 흡입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잘 생각을 해서 웜 사이즈를 뭐 어떤 걸 쓰든지 간에 그 단계를 좀 생각을 하면 좀 더 바닥 낚시를 하는데 이 훅셋 타임을 정하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보통 우리가 훅셋 타이밍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뭐 검색 엔진들을 통해서 검색하다 보면은 나오는 얘기가, 바이트 들어오면 3초 있다, 훅셋 해라, 그런 얘기들로 검색이 돼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뭐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닌데, 이제 그게 이제 전 루어에 해당하는 방식이 아니고, 루어의 길이에 따라서 그 훅셋 타임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에 맞는 얘기는 이제 3.5인치 이하의 웜을 썼을 때 그런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이트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얘가 확실히 물었는지 입안으로, 아니면 깔짝 물고 뱉고를 반복하는 바이트인지, 이걸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슬랙라인을 텐션을 줬다, 느슨하게 했다, 요걸 반복하면서 밀당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베스 낚시, 바닥 낚시를 하다 보면은 바이트가 들어온 연후에 베스가 움직이는 경로는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물고 뒤로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물고 뒤로 훅 빠지는 경우, 그 다음에 양옆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베스가 제 루어에 반응을 해서 바이트를 했는데 무게감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앞으로 오는 경우가, 앞쪽 방향으로 얘가 헤엄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먹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경우, 이렇게 4가지의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바이트가 들어왔을 때 이 형태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이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자, 바이트가 일단 들어왔다, 하나 둘 셋 하고 훅셋 따라, 이거 3.5인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방식으로 해서 했을 때 거의 잡아낼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이제 밀당이라는 게 확실히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은 이 바이트라는 게 꼭 탁 들어왔다고 한 번에 그 흡입을 해가지고 제가 말한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어져서 흡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까짝까짝 되는 입질이 있거든요. 간 본다고 하죠. 물었다가 이거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호기심을 보이는 입질이 있기 때문에, 바이트가 들어오고 1, 2, 3초 만에 훅셋을 한다, 이게 먹힐 수도 있고 안 먹힐 수도 있는 거죠. 확실한 그 훅셋 방식은 아닙니다. 대충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50% 이상은 맞아 떨어질 것이다 라고 봐야지, 그게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웜의 크기에 따라서 훅셋 타임도 틀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까짝까짝 되는 입질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1, 2, 3초 세고 훅셋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입에 걸리질 않겠죠. 요런 식의 유형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물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5인치든 6인치든 일단 애가 물고 라인의 흐름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를 설명을 드리면, 자, 바이트가 들어왔다고 예상을 해보세요. 자, 들어왔는데 슬랙 라인을 이용해서 텐션을 줬다, 슬랙 라인을 줬다,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서 베스가 어떤 형태로 지금 내 먹이를 노리고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슬랙 라인을 들었다 놨다 했을 때 계속 토독하는 입질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다가
라인이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뒤로 가든 앞으로 오든 이 방식은, 이 형태를 제가 얘기해 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형태로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만약에 뒤로 가는 움직임이다 싶으면은 슬랙 라인을 주면서 라인을 조금 풀어주세요. 풀어주면서 이 텐션, 이 슬랙 라인의 처짐을 너무 많이 처지게 하면은 안 되고, 적당히 얘가 뒤로 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슬랙 라인을 주면서 로드를 내려주는 거예요. 살짝 걔를 가는 방향 쪽으로 살짝 내려주면서 계속 라인이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 훅셋을 할 때는 슬랙 라인을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로드가 내려가면서 이 방향과 그 베스가 입질한 방향과 제 로드가 수평을 이루게끔 이렇게 완전히 슬랙 라인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훅셋이 들어가면은 여지없이 바뀔 겁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줬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갔을 경우, 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이트가 들어왔다, 슬랙 라인을 이렇게 주고 텐션을 줘 봤는데 이놈이 물고 이동을 한다. 그러면 그 타임에 슬랙 라인을 정리하고 훅셋이 들어가면 아마 입에 박히는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 타임을 계산해 보면 바이트 들어오고 1, 2, 3 하고 훅셋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훅셋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오는 이 내 루어의 그 무게감이 전혀 안 느껴진다, 이러면 앞으로 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제 쪽으로 루어의 무게감을 전혀 못 느끼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슬랙 라인을 더 땡땡하게 빨리 감아서 더 땡땡하게 해준 상태에서 훅셋이 들어가야 박힐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이런 형태를 솔직히 말이니까 쉽지, 그리고 많이 했던 사람들이니까 쉽게 생각되는 거지, 입문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설명으로 해봐라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솔직히. 이거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바닥을 느껴보고 훅셋을 여러 번 해보고 여러 번 낚시를 해봤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누가 얘기 안 해줘도 스스로 터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좀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야간이라든지 지금같이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을 때 내 라인이 보일 수가 없잖아요. 보일 수가 없는 상태에서도 느낌으로 알게끔 돼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지 뒤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옆으로 흐르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훅셋 타임을 가져간다면, 좀 더 여유 있게 훅셋이 들어간다면 확률은 더 높아질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간간히 한 번씩 얘기하는 멘트가 있을 거예요. 여유 있게 섣부른 훅셋보다는 여유 있게 목샷이 날지언정 좀 더 여유 있게 훅셋을 하는 것이 잡을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다. 이게 제 프리리그 낚시의 기본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거 여유를 솔직히 줄 수가 없어요. 바이트가 들어오면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앞서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트가 들어오거나 돌에 어디서 퉁 걸리거나 풀에 걸리거나 이러면은 입문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때 막 훅셋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액션을 취하게끔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낚시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제 터득이 되는, 알아가는 문제니까 뭐 참고만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훅셋을 하면 되는데, 6인치 같은 경우에 훅셋 타임은 조금 더 여유를 줘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 단계와 정리 단계와 흡입 단계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공격 단계에서 조금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 라인이 흘러간다 뭐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의 라인이 흘러가면서 얘가 입안에 완전히 정리를 누는 단계를 거칠 거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바이트 들어왔다가 3초
만에 훅셋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3초를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정리 단계까지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더 여유를 주다가는 이제 목샷이 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샷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찰나를 잘 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딱 프리리그 낚시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감이 생겨서 지금 해야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는 목샷이 나겠다, 이런 걸 간파를 하는 능력이 이제 알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까지는 좀 힘들고, 그거를 이제 설명적인 걸로 하다 보면은 딱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물론 예외의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주로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훅셋 타임을 그렇게 가져가거든요.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그 목샷을 피하면서 정확하게 훅셋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훅셋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이 또 이제 여러 가지예요. 훅셋하는 방법이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이제 90도 각도 위로 수직으로 훅셋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한 50도 각도 사선으로 이렇게 훅셋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저처럼 완전히 수평을 이루는 한 10도 15도 정도 각도를 두고 한다든지, 아니면 수평으로, 물과 수평으로 이래서 훅셋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훅셋 스타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도 이제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저도 맨 처음에는 수직으로 위로 들어 올리는 훅셋을 했는데, 이 훅셋의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훅셋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4자급 5자 이상의 큰 놈들이 물었다 그랬을 때, 슬랙라인을 완전히 정리한 상태에서 위로 치는 훅셋을 하다 보면은 탁 하고 이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손 아구에서 로드가 이렇게 이탈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훅셋이 제대로 안 되고, 뭐 이탈하면서 뭐 얼굴을 맞는다든지, 이 몸에 타격을 입히는, 이런 순간적으로 이탈하니까 이게 중심을 못 잡고 얼굴을 때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게, 배종만 프로님 영상 인트로를 보면은 그런 상황이 있죠. 그게 뭐 연출하시려고, 일부러 웃기게 연출하시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큰 놈이 물어서 훅셋 하다가 이렇게 손에서 이탈해 가지고 약간 몸을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자, 훅셋을 덩어리 5자급 4자급 큰 놈이 바이트가 들어왔는데, 슬랙 라인을 확실하게 다 없애고 나서 위로 딱 쳤을 때, 덩어리이기 때문에 바로 딱 하고 밀려오는 느낌이 아니라, 거기서 딱 걸리는, 돌이 딱 걸리는 느낌이어서 바로 이탈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이런 위로 하는 훅셋의 단점이. 또 다른 단점은 이제 위로 하는 훅셋의 경우는 손목하고 팔하고 거의 요거만 쓰게 되죠. 손목하고 팔. 거의 뭐 팔꿈치에 로드를 대고선 지지를 하고 이렇게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 있어요. 사선과 수평으로 치는 훅셋보다는 훅셋이 들어가는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장점도 있죠.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위로 치니까 바늘이 훅셋 될 때 바늘이 윗턱에 걸리는, 윗아가리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하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죠. 제 생각인데, 아마 위로 하는 훅셋이 윗턱으로 박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선으로 하는 훅셋과 수평으로 하는 훅셋 두 가지가 또 있잖아요. 이 훅셋들은 이제 가장 강한 훅셋이다 하면은, 제가 하는 훅셋이 아마 가장 강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훅셋은 손목은 솔직히 주로 많이 안 써요. 이 허리를 쓰는 훅셋이기 때문에, 바이트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슬랙 라인을 눈과 동시에 겨드랑이하고 몸 옆구리 쪽으로 딱 밀착을 합니다. 로드가 들어가요. 그런 상태에서 상체를
좌측으로 트는, 자 슬랙라인을 정리하고 여기서 허리를 90도 각도로 튼다. 그러면 옆면 딱 90도 각도로 바이트가 딱 돌아서 훅셋이 딱 멈추게 돼 있어요. 딱 걸려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훅셋을 하기 때문에 밀리는 경우가 없어요. 되려 이제 너무 강한 훅셋이 들어가서 터지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조절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자 이렇게 훅셋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선으로 하는 훅셋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옆구리나 이 몸에 밀착이 되면서 훅셋이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위로 하는 이 훅셋은 몸으로, 이게 로드가 몸으로 옆구리로 들어가는 훅셋이 아니라 그냥 들어 올리는, 팔꿈치에 지탱을 하면서 들어 올리는 식의 훅셋이라 아무래도 좀 훅셋이 좀 약해요. 이탈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생기고, 이런 이제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훅셋 스타일은 이제 자기의 그 스타일에 맞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바이트가 안 들어오니? 아이씨, 전혀 없네. 하나 좀 떠야 되나? 어이씨, 이놈들 어디 간 거야?